안녕하십니까. 5G 전문 채널 오지고TV입니다. 2020년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0.89% 상승을 하였고 코스닥은 0.82% 상승을 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22% 내린 1158.50포인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60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환율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상승분이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미국장이 하락을 하였으나 우리나라 시장 잘 버텨주었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가 0.1에서 0.3%로 강보합권에 있었습니다. 이 점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오전 장 시작과 함께 마이너스 0.68%가량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오전 9시 15분 상방으로 전환시키며 0.01%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이후 그대로 상방으로 계속하여 올렸으며 0.73%까지 도달을 하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30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대주주 양도세 관련 발언 그 이후에 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마이너스 0.1%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닥을 잡고 다시 들어 올리며 계속하여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0.82%까지 그 상승을 올리며 장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대로 잘 유지가 돼 있었고 투신과 기관이 눈치 보기를 하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의 수급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중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그 발언 그것이 아니었다면 더 좋은 상승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858 종목, 하락 종목이 401 종목인데 지수 상승은 0.82%입니다. 이 지수 상승분에 비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소폭 상승하였다는 뜻인데 아직 주도 섹터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금 물량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저점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시장은 간보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한 방향으로 크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세 바로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그런 수급 현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종목에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꼭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관보다는 지금 외국인이 지수 상승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기관보다 지금 더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역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의해 시장이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느냐 그것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5G는 컨택트 종목입니다. 오전 9시 40분경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114명이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나긴 하였으나 5G 흐름이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5G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 시황으로서는 에이스테크가 가야지 5G가 간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에이스테크가 5G 섹터 안에서의 최고 주도주이기 때문입니다. 에이스테크와 솔리드는 5G 섹터 내에서 대장주입니다.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코스닥에 들어와야 평소보다 더 큰 시세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5G 섹터도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나스닥의 다산 존 솔루션스 이렇게 해외 상장 법인이 있는데 지금 이 나스닥 시장에서의 이 다산 존 솔루션스의 주가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자 나스닥에서는 5.95%를 상승을 하였고 그저께에는 5.32%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대략 11%가량의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반영되는 경향이 그동안 컸기 때문에 내일장, 다음 주장에서 다산 네트워크스의 주가 흐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5G 섹터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과 함께 미국장의 하락으로 인해 많은 종목들이 음봉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양봉으로 전환시키며 강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오전장 주도주로서는 에이스테크와 윈스가 있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그 힘이 더욱 강해져 대다수의 종목들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봉 흐름 그대로 유지하며 장 마감을 하였습니다. 강세 종목으로서는 BH와 서진 시스템이 오후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G 장세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받는 장세였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5G 섹터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G 한 달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분명 이전보다 더 큰 상승 랠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2차 상승 랠리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종목으로서는 BH와 윈스, DKT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BH와 같은 경우에는 5.67% 상승을 하였고 윈스와 같은 경우에는 3.12%, DKT와 같은 경우에는 2.78% 상승을 하였습니다. BH와 DKT는 함께 가는 부분입니다. BH의 자회사가 바로 DKT입니다. 이 BH와 DKT 관련해서는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발매 이 이슈 때문에 아마 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폰에 들어가는 퀄컴사 그 스냅드래곤 시리즈가 BH와 DKT가 납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출시 임박하였기에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윈스와 같은 경우에는 5G 보안주인데 5G 보안에 있어서 거의 독보적인 그런 종목입니다. 윈스도 3.12%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약세 종목으로서는 솔리드와 기가레인이 있습니다. 솔리드와 같은 경우에는 0.44% 하락을 하였고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2.90% 하락을 하였습니다. 기가레인은 최근에 상승분이 많았기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갖고 있으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위험성이 좀 있기에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가레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1800원, 이 1800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서 대장주 흐름을 보겠습니다. 대장주 흐름으로서는 에이스테크, 솔리드,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다산 네트워크스 등을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와 같은 경우에는 1.99% 상승을 하였습니다. 솔리드 말씀드렸다시피 0.44% 하락을 하였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44% 상승을 하였고 오이솔루션 1.23%, 다산 네트워크스 1.17%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0.65% 상승을 하였고 HFR 0.28% 하락을 하였습니다. KMW 0.51% 상승을 하였고 RFHIC는 1.25%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5G 내 가장 강한 대장주들이기에 이들 종목 상에서 움직여야 5G 섹터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스테크와 솔리드, 서진 시스템, 다산 네트워크스, 오이솔루션 모두 지금 저점을 잡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내일장 아마 이들 종목 강한 상승 예상됩니다. 호재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호재거리에 대해 잠시 후 5G 뉴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종목에 있어서 목표가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일단 목표가와 손절가를 적어 놓았습니다. 솔리드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2,200원, 손절가 1,200원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가 손절가는 주봉으로서 결정을 하였고, 그리고 그 주봉에 있어서의 수급, 현황 및 차트 분석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테크 목표가 3150원, 손절가 24,200원, 서진시스템 목표가 51,000원, 손절가 42,000원, 오이솔루션 목표가 65,500원, 손절가 53,500원, 다산네트웍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750원입니다. 5G 섹터가 달릴 시 이들 종목이 가장 먼저 달릴 것입니다. 5G 대장주를 먼저 알아보면은 대장주로서 1등주 에이스테크와 솔리드입니다. 1차 시세를 터뜨렸고 2차 시세를 준비 중입니다. 1.5등주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다산네트웍스입니다. 2등주로서는 HFR, 이노와이어리스, KMW, RFHIC입니다. 2.5등주 윈스, 코이버, RF텍, 와이솔, 이스페타시스, 대한광통신입니다. 5G 대장주, 이들이 5G 대장주이며 5G를 신규 매수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종목들 중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그나마 리스크 관리가 좋습니다. 5G 대장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존재합니다. 이 1등주와 1.5등주는 A그룹으로 속해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같이 움직입니다. HFR과 이노와이어리스, RFHIC, KMW 이들 종목이 B그룹입니다. 이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윈스, 코이버, 대한광통신, 이스페타시스, 와이솔 이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다산네트웍스 이렇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솔리드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이 있었으나 아마 내일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A그룹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B그룹, HFR, 이노와이어리스, RFHIC, KMW 이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스, 코이버, 대한광통신, 이스페타시스, 와이솔 이들 종목들은 같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A그룹과 B그룹이 쉴 때 같이 움직이고 A그룹이나 B그룹이 움직일 때는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다음은 5G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G 뉴스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일본 5G 네트워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 주요 이동통신사와 잇따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와 이런 운용성 5G 기지국 멀티밴더 운용성을 확장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운용성 확장을 통해 5G 기지국 장비를 이제 NTT 도코모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일본에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향, 그 밑에 단 종목들 좋은 주가 흐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본 시장이 5G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있을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런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5G, 자국 내 5G 기지국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일본 시장에 있어서도 좋은 호재거리가 많기 때문에 5G 섹터가 일본 시장 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그런 수급 여력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뉴스로는 5G 활성화, 이 5G 기지국, 이런 5G 바운더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공약에 모두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트럼프는 당선이 될 시 내년부터 5G 통신망과 인프라 구축에 1조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5G 통신망과 인프라 구축에만 있어서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4년간 3천억 달러 규모로 전기차, 5G, 인공지능 이와 같은 5G 섹터군들에 있어서 그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트럼프와 같은 경우에는 5G 통신망과 인프라 구축에만 1조 달러를 쓰기 때문에 최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역시 투자는 하긴 합니다. 5G에. 그러나 트럼프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5G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5G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여서 5G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5G는 전 세계가 당연하게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국가들보다 좀 더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가느냐, 아니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천천히 가느냐, 그 부분이지 5G가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5G 기반을 통해서 모든 산업이 뻗쳐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5G가 최대 수혜를 받겠지만은,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그 최대 수혜는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수혜는 충분히 받습니다. 그렇기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5G 관련해서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는데, 5G 지금 상용화한 지 1년 5개월이 넘었지만은 28GHz 대역망은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은 7일 열린 이런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신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로 각 15,000대 이상의 28GHz 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은 지금 대역망 구축 의무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5G 대역대에서 3.5GHz, 이 3.5GHz와 28GHz 이렇게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동통신 3사는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망수가 3.5GHz는 22,500, 그리고 28GHz는 15,000개입니다. 그리고 10년 내에는 3.5GHz는 15만 개, 5년 내에 28GHz는 10만 개, 이렇게 최소 조건, 필요 최소 조건이라고 이제 구축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28GHz가 지금 하나도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3.5GHz와 28GHz 차이는, 정부 방침으로서는 3.5GHz는 이제 B2C, 이제 우리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망으로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28GHz 같은 경우에는 B2B 형식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구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3.5GHz, 28GHz 그런 주파수 대역대의 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28GHz 이런 부분은 인빌딩 중계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3.5GHz보다 더 큽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28GHz에 지금 28GHz가 하나도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28GHz 3년 안에 15,000개, 그리고 5년 안에 10만 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0개라고 합니다. 0개, 빵개. 그렇기에 28GHz가 앞으로 더욱 진행된다면은 5G 설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5G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설비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당연히 주가상으로 오를 수 있는 여력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노키아의 5G 수주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키아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7건의 5G 상용 계약을 추가를 하였으며, 지난 2일 기준으로서 총 100건의 5G 상용 계약을 하였고, 유료 시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 160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노키아가 지금 한국의 3대 통신사 뭐 SKT, KT, LG U+ 모두 지금 들어가 있고, 미국의 4대 통신사 뭐 버라이즌, AT&T 등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일본 3대 통신사 5G 지금 조기 상용화한 국가에 모두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뭐 영국 최대 통신사인 브리티시 텔레콤, 이 BT사, 핀란드의 엘리사 등 이렇게 노키아의 지금 수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키아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이제 납품 수주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노키아 향도. 노키아 향을 살펴보시면은 KMW, 그리고 뭐 RFHIC, 이노와이어리스, 오이솔루션, 이와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이 노키아로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이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향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애플이 13일 5G 탑재 신형 아이폰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근 일주일 이제 남은 것인데, 이제 애플 스페셜 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화면, 뭐 사이즈, 후면 카메라, 대수도 각각 이제 다른 신모델 4개의 기종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올해 이제 발표하는 아이폰에는 5G를 처음으로 탑재합니다. 그렇기에 5G 이렇게 애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의 5G 탑재 이런 휴대폰이 발매가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물론 삼성도 지금 5G 폰을 지금 출시를 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이제 이 5G 폰이 나왔다라는 것은 전 세계가 5G 인프라 구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인프라 구축은 속도의 문제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좀 더 빠르게 하느냐, 안 그러면은 천천히 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런 애플의 5G 탑재 신형 아이폰 공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5G 설비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 LS전선은 인도에 5G 이제 장비 사업 확대를 위해 통신 부품 공장을 이제 설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LS전선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5G 이동통신 부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 이렇게 생산 거점을 두고 현지 이제 인도의 내수 시장, 그리고 북미, 유럽 등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5G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 싸움입니다.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올해 말에, 그리고 내년 초, 내년까지 분명히 5G 섹터는 강하게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 상승하는 데 있어 오르락 내리락이 있을 것인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과적으로 방향은 우상향입니다. 주가는 내내 계속 상승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일정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5G 섹터는 분명 우상향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시대적 흐름으로서 무조건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목과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설비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에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은 무조건 가는 방향입니다. 위 영상 매수 매도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 5G 내 관심 종목들의 분석, 뉴스 점검 등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